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가족 사진을 보다 보면요, 어떨 때는 엄마 아빠 어렸을 때랑 내 모습이랑 좀 닮았네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좀 귀엽기도 하고 기분이 좋으면서 또 울컥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또 근데 닮은 게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뭐 습관이나 식성, 성격도 비슷할 수 있고 네. 또 나도 모르게 짓는 어떤 표정들 이런 데에서도 저도 제 동생이랑 얘기하다 가끔 네. 우리 너무 비슷하지 않나 부모님이랑 이런 얘기 나눌 때가 있거든요. 네. 두 분도 좀 그럴 때 없으세요? 저는 많죠. 어릴 때는 몰랐는데 딸이 커가면서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딸 나이 때 했던 행동, 말투, 표정이 똑 닮은 거예요. 네. 제가 토라졌을 때 나오는 톡 쏘는 말투가 있거든요. 그걸 저한테 하는데 어머 나랑 똑같다 이러면서 누가 낫니? 이게 유전자의 힘인가? 근데 하필 또 왜 닮지 말라는 걸 왜 저렇게 똑같이 닮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나를 똑 닮은 자녀가 엄마 아빠를 롤모델로 삼게 되면은 네.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도 엄마 아빠 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제 일을 사랑하지만은 제 자식들은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편안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자식이 부모의 일을 하고 싶어. 그 말은 부모의 일을 존중하고 부모를 존경한다는 이거잖아. 네. 뿌듯한 거 그런 게 맞습니다. 있더라고. 아유, 있죠, 진짜. 있죠. 예. 남이 그렇게 해줘도 기분이 좋은데 네. 내 가족이나 특히 자식이 인정을 해주면 나 진짜 맞습니다. 나 잘하고 있구나. 나 잘했구나. 이런 뿌듯함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짜. 계속 해야 돼. 해야지. 딸 기다리고 있다. 나 좀 어떻게 좀 인정해줘. 아니 정말 오늘 우리 아침마당 대구에서도 이런 가족 간의 닮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준비한 아침마당 대구 가정의 달 특집 3부작 그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가족들이라서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표정, 말투, 습관에 이어서 직업까지 닮은 붕어빵 가족들을 오늘 모시죠. 네, 오늘은요 국악으로 하나 된 새 모녀와 또 불길 속을 누비는 소방관 부자 모셔봤는데요. 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걷는 그 길, 특별한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소방관. 네, 옷을 딱 입고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무겁게 한복을 입고 또 등장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와, 한복이 아주 살아 있습니다. 우리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 여러분께 직접 인사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딸의 엄마이자 국악인 김옥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큰딸 강유정이고요.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청도 지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둘째 딸 강세정입니다. 경기민요 소리꾼이고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국악 강사로 활동하며 국악연구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모전 여전 팀부터 만나볼 텐데요. 국악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분야를 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가족이 셋 하면서 네. 다 다른 종목을 선택을 했어요. 예. 예. 저는 무형문화유산 황해도 서도 선소리 타령의 놀량 이수자입니다. 놀량사계 이수자고. 네. 네. 또 우리 네. 큰딸은 피리를 전공시켰어요.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딸은 네. 저와 같은 민요를 전공. 근데 방금 들었는데 이수자라고 하셨는데 이수자는 어느 정도 높은 건가요? 이수자라면은 네. 우리가 국악에 입문하면은 문화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 네. 공부를 조금 더 단계를 올라서 하면 전수자가 됩니다. 네. 거기서 또 더 많은 공부를 하면 이수자가 되는 거예요. 제법 네. 높은 네. 이수자였어요. 그러면 네. 세 분이 지금 다 국가 무형문화재 이수자이신 네. 거네요. 네. 네, 그러면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다음 소방관 부자가 나와 계십니다.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26년째 지금 현재 소방관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경상북도 경상소방서 중산 1구 안전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윤철 소방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 북부소방서에서 현재 화재 진압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4년차 소방관 이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산과 포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예. 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뚝 떨어지셨나요? 아니면 좀 같이 근무를 하셨던 적도 있나요? 처음에는 같이 근무하다가 예. 형준이가 올 초에 진급을 해가지고 포항으로 인사
회사 이동을 지금 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기 어떻습니까? 같이 근무할 때가 좋으신가요? 아니면 좀 떨어지니까 좋으신가요? 대답을 쉽게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럼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님. 네. 예, 아무래도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 네.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아빠가 되어가지고 행위나 실수를 조금이라도 하면 좀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좀 있거든요. 이런 마음은 처음에는 아직 있었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예. 뭐 같이 근무하면서 뭐 안 좋은 것보다는 서로 한 번씩 집에서 보는 것보다도 솔직히 더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떨어지셨잖아요. 어떠세요? 그래도 뭐 처음에 같이 됐을 때는 약간 좀 그래도 아버지 직장에 같이 계시니까 좀 더 잘해야 되지 뭐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해서 더 긴장을 하게 되고 부담감도 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인정받는 것도 많아지고 좀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뭐 불편하죠. 뭐. 네. 좋은 것보다 불편한 게 더 많잖아요, 솔직히 그죠? 들은 걸로. 네, 오늘 나오신 분들이 정말 직업도 하는 일도 똑같지만 외모도 보시면 네. 붕어빵 가족인 게 딱 느껴지거든요. 닮았다고 주변에서 들으시나요, 먼저? 죄송합니다. 저는 키도 작고 넓이도 넓고 큰 딸은 또 키도 길쭉하고 또 작은 딸은 또 홀쭉이고 이래서 실제로는 닮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진짜로 공연을 가면 네. 공연 끝나고 이제 소개를 어머니께서 하시거든요. 우리 두 딸이랑 같이 했다. 그래서 아버지도 항상 도와주셨어요. 그 뒤에서 이제 보면은 아닌 것 같다고 처음에. 근데 아버지 딱 보시고 나면은 아, 아빠 닮았나 보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 이제 가족인데 의심을 좀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 예술이라는 게 사실 뭐 타고난 재능이긴 타고난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소방관 같은 직업을 선택할 때는 정말 선택 그 자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분이 이제 똑같이 소방관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거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 동네 소방관 중에서는 가족 소방관들이 뭐 좀 사실 좀 있긴 있습니다. 예. 뭐 처음에는 이제 부자 소방관 이래 같이 근무하면 사람들이 조금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이제 가족 소방관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은 뭐 별 다르게 생각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저는 이제 두 분이 저렇게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다 뿌듯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소방관이 되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우리 이윤철 팀장님을 네. 불러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소방관이 되셨어요? 예, 저는 조금 늦게 소방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일반 회사를 좀 다니다가 애기들이 이제 크는 거 보니까 애들이 컸을 때 좀 부끄럽지 않은 아빠 또 그리고 조금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직업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소방관이 되었고 또 소방관을 하다 보니까 남에게 조금 봉사를 할 수 있는 직업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지금 현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을 위해서 소방관이 되신 거네요, 그죠? 예,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예. 있습니다, 사실은. 멋진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아들도 혹시 아버님 때문에 소방관이 되셨나요? 저는 아버지랑 반대로 일단은 좀 빠른 나이에 소방관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크면서 아버지 하시는 모습도 보고 자라고 또 남도 돕고 싶고 뭐 그러다 보니까 소방관을 선택하게 됐는데 아버지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 가족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영향력을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세 분은 어떻게 또 국악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먼저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국악을 많이 시작하셨어요? 궁금하시죠?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일찍 누이어서 뭐 전문가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싶어도 앞으로 틀어주지 않아서 늦은 감에 저도 이렇게 네. 국악을 입문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남 이녀거든요, 제가. 예, 이남 이녀인데 다행히 위에 딸 둘이라서 빨리 시작하게 됐잖아요. 제가 가면서 이 아이들도 평범한 길 말고 전문가 같은 길을 좀 걷게 만들자 하는 마음을 굳게 다짐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꼭 경북대학을 여야 되겠다는 걸 네. 제가 예, 오. 정말로 마음먹고 야무치게 마음먹고 얘들을 갖다가 하나씩 이렇게 여러 방면에 한번 시켜봤어요. 이렇게 예. 수영도 시켜보고 테니스도 시켜보고 무용도 시켜보고 다 했는데 그래도 제가 가는 길에 국악이 제일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더 좋은 장점이 있었어. 예, 애들은 국악을 함께 하게 됐어요. 아니 그것도 좋은데 우리 김홍남님은 어떻게 국악을 시작하셨는지. 저는 저는 어릴 때 노래를 진짜 정말 좋아했어요. 옛날 말하자면은 지금은 트로트라 하지만 옛날에 노래라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 옛날 앰프 시대잖아요. 네. 그 앰프 시대에 그때 노래가 흘러나오면 늘 상따라 했는데 동네 어머니들이 내가 밖에 나가면 항상 노래를 불러라 그랬어요. 아, 잘하니까. 네. 용돈도 좀 지어주고. 그건 어떤 용돈이냐면요. 노래 한 곡 하면은 돈 1원, 그때 시대 1원, 예, 5원 이렇게. 그래서 노래를 이제 노래. 업으로 삼게 되셨네요. 예,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가 생각했더니 노래였어요. 그래서 이 국악인 길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장구 소리도 좋고 또 긴 소리가 또 한을 풀어주잖아요. 네. 뭐 한을 맺힌 건 없는데 어쩐지 그 소리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게 됐어요. 근데 왜 굳이 또 경북대학교를 꼭 보내고 싶으셨어요? 경북대학은 네. 저 청도가 촌이잖아요. 그러기는 경제가 따르지 않는데 아이는 내시지 대학은 보내야겠지. 예. 경제상으로 제가 경북대학을 선정을 했는 거예요. 국립대. 국립대. 등록금. 예, 예. 그럼 두 분이 이제 또 어떻게 국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뭐 어머님을 보고 하게 되신 건가요? 먼저 언니부터. 저는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엄마가 하셔서 아버지가 시켰어요. 그 당시에. 근데 피리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왜 피리를 하게 되었냐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안 따라주니까 가장 싼 이제 악기를 뭐가 제일 싸냐, 뭐 가해금이 싸냐, 대금이 싸냐 이러잖아요. 피리가 제일 싸다 이래서 이제 피리를 맞습니다. 피리가 정말 힘든 악기인데 그냥 가장 싸니까 이제 시작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네. 부모님이 시켜서 하게 됐습니다. 옆에서 맞습니다. 맞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세정 씨는 네. 악기가 아니잖아. 몸이 악기잖아요. 그건 돈이 아예 안 되니까 어머니가 시키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민요를? 아, 그런 뜻도 있겠네요. 아, 네, 일단 어머님이 또 시켜서 하게 됐지만 저도 음악을 원래 좋아했었고요. 그 이제 우연찮게 민요 학원에 따라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같이 앉아서 언니 동생들이랑 닐리리아랑 군밤 타령을 같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너무 소리가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다가 어머니 소리를 집에서만 항상 듣다가 직접 가서 보고 체험을 하니 너무 재밌어서 아 이거를 내가 꼭 해야겠다라고 해서 하게 된 거죠. 네. 그럼 어머님이 일단 정해 주셨잖아요. 큰 딸은 네. 피리, 둘째 딸은 민요를. 네. 그 어떻게 뭐 좀 재능이 두 사람이 좀 차이가 있던가요? 아니면 그냥 진짜 악기가 싸서 피리를 왜냐면 큰 딸도 민요를 시킬 수 있었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다르게 정해 주신 뭐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먼저 시작해서 공연을 하다 보니 악기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예, 또 악기로서는 피리를 했지만 작은 딸은 숫기가 너무 없었어요. 아주 참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는 아이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 한복 앞에 입혀가지고 탁 내세우면 자신감도 좀 예, 세우고 예, 소극적인 것도 좀 벌릴 수 있고 이래가지고 이걸 막 밀어붙인 거예요. 예, 안 한다고 해도 강제로 내가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쁜 옷 입으니까 또 기분 좋아서 아니, 또 한번 그럼요. 해보시고. 네. 아. 민요는 네. 항상 한복을 입고 앞에 서잖아요. 네. 악기는 뒤에 서요 또. 항상 뒤에서 악기를 그렇네요. 하잖아요. 반주를 민요는 하시니까. 항상 앞에서 예쁘게 하니까 예, 소극적인 것을 탈피할 수 있으니까. 이야. 그리고 시키는 것도 잘해요 그냥. 잘했어요. 착한 딸이네. 다 네. 계획이 있으셨네요. 잘했어요. 당사자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피리를 하길 잘했다 생각하십니까? 네. 처음에 이제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네.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정말 이 대구 경북에서 가장 무서운 선생님을 제가 스승님을 뵌 거예요. 스승님을 뵀는데 그 스승님께서 그냥
대충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너무 무서운 호랑이여가지고 제가 그거를 안 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저희 부모님한테 아침에 필이 1시간만 불고 가면 소리도 톤도 좋아지고 호흡도 길어지니까 아침마다 불개를 한번 해보시라. 그 말에 아버지께 제 담당이 아빠였거든요. 제가 피리는 아버지가 담당하시고 동생이 이제 엄마 담당했는데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6시에서 6시 한 20분 사이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아요. 문을 열고요. 이불을 들쳐놓고요. 네. 물을 딱 갖다 놔요. 왜냐하면 피리는 물을 서라고 이제 두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물에 담궈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그 당시에 레슨 테이프거든요. 테이프 녹음했는 거를 이제 틀어주시는데 막 혼나는 거를 막 틀어주시면 막 정신이 벌쩍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1시간을 부는데 1시간을 안 불면 학교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반항심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반항심이 생기기보다는 근데 어머니 아버님이 더 무서워가지고 그때 엄마가 이러셨어요. 너 하기 싫으면 집 나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집 나갈 용기가 없는 거죠. 네. 이게 속이 좁아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시키면은 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하고 싶은 일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 당시엔 제가 장구도 너무 좋아해서 장구 레슨 받으러 서울에도 가고 하다가 대학교 3학년쯤 되다 보니까 제가 정말 피리가 나한테 맞는구나를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때. 네, 졸업을 해서 무엇을 하지 했을 때는 저한테 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정말 그 당시에는 하길 잘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무섭게 가르쳤어요. 이거 집 나가라 거의 아동 학대 수준이에요. 그때 정말 추운 날에 말 안 들으면요, 진짜 바깥에 벌벌 떠는데도 바깥에 문 잠그고 네. 그랬어요. 네, 진짜. 호랑이 선생님이시 집에 계셨네. 어떻게 민요 학교 잘했다 생각하세요? 아, 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네. 그러니까 국악의 매력이 너무 좋아서 자부심도 점점 커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연습하는 부분에서 아까 호랑이 선생님이랑 했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가 담당하셔서 이제 정말 추운 겨울에는 이렇게 우리 청도에 낙대폭포가 있거든요. 네. 굉장히 유명한 거기 이제 손잡고 언니랑 같이 물 한 통만 딱 가지고 가서 꽝꽝 얼었는 그 산에서 앉아서 돌 엉덩이 탁 알고 앉아가지고 3-4시간을 기본적으로 연습을 시키시고 해서 일단 연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산에 올라갔는데 다시 집에 갈 수도 없고 혼자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엄청 혹독하게 이제 연습을 시켜서 뭐 그때부터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산 공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한 번씩 한여름엔 또 시원하잖아요. 네. 산에 가면. 그래서 공부하러 한 번씩 가곤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지금 옆에서 이윤철 아버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딸이 애한테 딸을? 네. 아니 그러면 아드님은 내가 그래도 아빠를 따라서 소방관이 되기를 잘했다라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후회 없습니다. 오. 항상 자부심 느끼고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네.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남들 도와주고 하는 게 되게 아. 멋지더라고요. 제복도 멋있고. 잘 어울리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국악 가족의 이야기를 좀 만나보려고 하는데 세 분이 같이 무대에 서시기도 한다고 해요? 맞습니까? 네. 네. 항상 이렇게 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 출동하면은 막 네. 아버지까지 항상 가족이 움직이니까 관객들이 굉장히 가족 단위가 잘 없거든요. 네. 또 산모녀에 한 무대를 서지. 그러니까요. 엄청 관객들이 호응이 좋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럼요. 그러려고 일부러 피리도 시키고. 그러려고 지금 맞아요. 네. 네, 이제 또 가족이 집에서는 가족이지만 무대에 서면 동료인 거잖아요. 한 무대에 섰을 때 이제 어머니 너무 좋다고 하셨고 따님분들 어떠실지 궁금해요. 사실 옛날에는 많이 싸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피리를 하는데 전공을 했잖아요. 네. 전공이면 이제 그 국악에서는 기악 독주곡 같은 산조나 정악을 이제 해야지 정말 전공인으로 하는데 자꾸 공연장에 데리고 가면 트로트를 자꾸 피리로. 네, 정말로. 근데 그 당시에 그 2000년 초반이거든요. 2000년 초반에 그런 공연을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찐 국악인이
대중음악을 다른 하는 애 거죠. 하는 거를 맞아. 별로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자꾸 시키니까 제가 이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을 시키면 나가서는 막 불어요. 막 웃으면서 부르는데 뒤에서는 와가지고는 나 하기 싫은데 시키냐 막 이러고 나가서는 또 하긴 했는데 이제 그게 오래됐거든요. 네. 오랫동안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 하니까 피리로도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트로트만 분 게 아니라 가요도 불고 팝송도 불고 여러 가지를 많이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지금 너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죠. 그리고 앞서셨네. 그러니까요. 어머니 성견 지명이 있으셨네요? 그럼요. 예전에는 회갑 잔치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흘러서 칠순잔치. 맞아요. 지금은 뭐 안 하지만 네. 그런 곳에 계속 가야 되었어요. 아. 그래 가서 우리 전통막 딱 하니까 뭐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 지루해. 네. 그래서 딸들한테 이렇게 트로트가 같이 한번 접목해보자고 내가 많이 이렇게 밀어붙인 거예요. 퓨전을 아셨어요. 네, 맞아요. 그게. 가족이 또 그래도 직장 동료가 되면 불편할 것도 같은데 이제 둘째 따님은 어머님이랑 아예 똑같은 맞아요. 미녀잖아요. 어떠세요? 저는 오히려 더 같은 전공이라서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불편한 것보다 또 뭐 갈등도 이제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이라서 언니도 필이고 네, 어머니는 또 같은 미녀니까 제가 혹시나 아프거나 혹시나 일이 생기면 네. 이제 강의를 못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대타로 많이 해주시고 저도 어머니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고요. 네. 그런 부분은 진짜 좋았고요. 또 언니는 또 피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장단도 너무너무 잘하고 해서 이제 피리 반주도 많이 해주고 또 대회 장단도 역시 같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네. 서로 상생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대타하시면 계산은 정확하게 이렇게 해주시나요? 그럼요. 딸들은 계산 정확 안 해도 엄마는 계산 정확하게. 아니 많은 무대를 이제 많이 서보셨을 텐데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 어떤 무대일까요? 저희가 어머니께서 청도에서 오랫동안 국악하셨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청도를 주제로 하는 뮤지컬 그런 걸 만들고 싶다고 와.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쭉 국악인을 하다 보니까 여건이 되는 이제 때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청도는 새마을운동 발상지라고 전 세계에서 또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청도 새마을 발상지를 주제로 하는 음악 창작극 뮤지컬이죠. 뮤지컬을 제가 이제 어머니하고 거진 10년 동안 이런 내용 할까 저런 내용 할까를 이제 뭐 소소하게 뭐 대본 같은 내용도 적어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2023년도에 정말 극작과 그 모든 연출을 해가지고 그런 공연을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청도에서 다 함께 잘 살아보세라는 지금 네네. 화면에 나오는 이거예요? 거군요. 네네. 청도 반시 축제의 가장 큰 무대에서 예. 공연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대본 말씀하신 대로 출연, 네. 뭐 무대까지 전부 다 직접 창작하신 거예요? 네, 그럼요. 여기가 저희 어머니세요. 예. 어머니는 노래도 하시고 연기도 하시는 거죠. 그렇네요. 여기 보시면 제 여동생이 보이시죠? 재정이. 오른쪽에 네. 그다음에 빨간색은 제 첫째 딸이에요. 첫째 딸도 같이. 강유정님의 네. 친딸. 네, 이또 맞습니다. 출연했군요. 그럼 따님도 국악을 하나요? 국악을 하진 않지만 네.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니다 보니까 민요도 저절로 하게 되고 네, 그래요? 무용도 저절로 하게 되고. 저런 찾아가는 공연도 네. 하시나 봐요? 네, 맞습니다. 무료로 봉사 공연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희. 이렇게 세 분이 함께. 네, 저희 아버지. 아버지요? 네, 아버지 닮았나요? 네. 저 닮은 거 같죠? 네. 보고 나니까. 네. 근데 보니까 지금 아까 강유정 씨 따님도 같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럼 그럴 때는 3대가 맞아요. 함께 무대에 서는 거네요. 네. 저는 이제 예술 감독이어서 무대를 올라가지 못하고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데요. 어머니, 그다음에 동생, 그다음에 저희 딸도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시민 배우로 또 같이 이제 뒤에서 지게 지고 지게꾼으로 또 같이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사실 거의 같이 한다고 보면 되죠. 사실 가족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고 아역 배우도 저희 딸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보기가 너무 아버님 좋아요. 예사 외모가 아니셨어요? 네. 펌이 잘 나왔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자매가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엄마가 하라 한다고 하는 게 참 그러게요. 신기하거든요. 네. 사춘기 때는 반항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무섭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했을 수도 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내가 나 안 할 거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이 계속 이렇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 네. 중학교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몇 시간씩 피리를 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예술이라는 게 짧은 시간 해가지고 절대로 시간이 쌓여야 돼요. 네. 붕덩이를 탁 붙여가지고 연습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런 사실 고난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런 힘든 걸 겪고 나서 제가 대학교 가서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래를 이제 결정하게 될 때는 그때 너무 하길 잘했다고 사실 생각이 들었죠. 너무 감사했고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딱 먹은 계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두 딸한테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지금 어머니 어깨가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막. 아니 근데 맞이야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맞이야 조금 그냥 네네 좀 순종하고 그럴 수 있는데 보통 둘째나 막내들은 조금 그래도 언니 하는 거 봤으니까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말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굉장히 순종적인 아이라 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성격을 조금 이제 소극적인 거를 바뀌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연습하라고 하면 하고 싫어도 사실은 그럼 너는 딱 대학 들어가고 네. 하기 싫으면 그때 그만둬도 되니까 대학은 들어가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고3까지 참고 해서 대학을 가서 이제 민요 전공을 했더니 사실은 너무너무 그 국악의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또 같이 하니까 서로 힘이 나고,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때까지 할 수 있었던 힘은 사실 어머니와 언니와 아버지가 이렇게 옆에서 긍정적으로 잘한다 혼내지는 않으세요. 연습을 하라고는 하지만 네가 못해서 이런 거는 절대 안 하고 좋은 메시지만 항상 너는 하기 때문에 나는 많이 언니는 많이 온도 혼났어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런 말을 요새는 듣고 이렇게 있어요. 해줘야 되고 저는 혼내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 그럼 스타일이 달라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도 좀 이렇게 지도를 하시나요? 요즘은 네. 각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까 혼내기보다는 그냥 바라만 봐도 든든하고 예. 같은 동반자라서 참 무던하고 든든하고 너무 좋아요. 네. 예, 지금은 좋아요. 아이고 왜 오늘 아니겠습니까? 방송이니까 너무 이제 좋게 포장 안 하셔도 돼요. 실제로 이렇게 독하게 난 연습을 했다. 우리 엄마가 날 이렇게 시켰다. 그런 얘기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계몽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온다니까. 그만. 계속 해보세요. 네, 그때 이제 아까 전에도 산에서 막 연습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네. 이제 대구에서 학원 수업 마치고 청도까지 내려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뭐 1시간 정도 되면 그동안도 계속 연습을 시키세요. 절대로 입을 다물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하고 이제 내려오면 피곤하니까 좀 그쵸. 쉬고 싶은데 계속 시키시는데 저는 또 하기 싫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너 공동묘지 데리고 간다면서 그 야밤에 9시 넘었는데 공동묘지 앞까지 막 데리고 갔어요. 그럼 왜 진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정말 그때 막 혹독하게 막 무섭게 해주셨던 기억이 나서 정말 계모 아니냐 이러면서 그랬죠. 안 닮았어, 사실 진짜. 담도 키워야 되고 예, 자신감도 앞에 쓰려면은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에 서서 뭐 우리처럼 이리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탈피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동모지를 많이 앞에 많이 데려왔어. 진짜. 엄마야. 그 야밤에요. 어머나. 제가 더 무서운데 딸이 또 옆에 있으니까 또 조금 위로가 돼요. 그래요. 하여튼 그런 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아니 지금 옆에서 이윤철 아버님이 계속 놀라셔가지고 아니 그랬단 말이야 하시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아드님한테는 그렇게 혹독하게 하거나 뭘 지도를 하거나 주문하진 않으셨나 봐요? 뭐 그런 적은 솔직히 말해갖고는 형준이 이래 크고 이래 공부할 때는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은 형준한테는 뭐 공부 좀 해라
뭐 이런 말 해본 적도 없고 그죠? 이거 잘하더라고. 네. 저는 이제 어머님 말씀처럼 아 그때 공동묘지 한번 데려갔다 갔더랍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엄마가 아마 없을 거예요. 인상은 참 인자하게 보이시잖아요. 소녀 같으시고. 아, 집에서는 원래 음악하기 전에는 정말 현모양처 너무 마음이 너그러우세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근데 음악에 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예. 프로시네. 네네 달랐어요. 저희가 이 계모 아니냐. 아니 분위기 좋았는데. 아니 그 공동묘지 얘기 나왔을 때 저희 쑥덕쑥덕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무서워서 그렇게 의무감의 연습을 어릴 때는 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다는 건 정말 이 국악을 사랑하는 그렇죠. 마음이 당연히 생겼다는 건데 네. 언제부터 그럼 이게 딱 진짜 내 거다라는 마음이 든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많은 노력과 관심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관심을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힘들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니까 아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런 마음으로 하셨구나를 그때 정말 제가 알게 됐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점이 저한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때가. 그럼 동생분은 진짜 소리가 좋은 거구나. 나 정말 이게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를 딱 느낀 순간이 언제였어요? 동생분은? 이제 뭐 굉장히 큰 무대도 이제 서보면은요. 자부심이 굉장히 느껴져요. 우리 전통에 대한 국악을 한다는 게. 그리고 외국인들 앞에서도 무대를 또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이 국악을 전승을 시키고 정말 앞으로 꾸준히 해야겠다. 참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딱 요 모전 여전 세 분을 보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로 어머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셔서 지금은 퓨전 국악 또 다양한 무대까지 다 섭렵하고 계시는데 혹시 오늘 아침마당 대구 출연해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 가능하실까요? 아, 네. 아 정말요? 네. 네 어떤 곡 해주시겠어요? 밀양아리랑과 한강수 타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전해 듣겠습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섰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널 넘겨주소 성대님이 오셨는데 이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문고 입만 방긋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한강수라 깊고 맑은 물에 수상선 타고서 애루와 뱃놀이가 난다 에요 에요
세 분이 이제 함께 무대를 하시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맞아요.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뭉클하고 감동적이었는데 어떠세요? 네, 소리하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것은 네가 잘하니까 더 열심히 해봐. 내 좀 더 잘할 것이다. 이런 주고받는 눈길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을 호흡으로 말합니다. 네. 역시. 자, 이제는 그러면 모전 여전에 이어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부전자전 소방관 부자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아빠를 보면서 소방관의 좀 꿈을 키우고 이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소방관이 된다고 했을 때 조금 걱정이 앞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버님, 네, 아들이 소방관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오케이 하셨나요? 예, 뭐 주위에서 별 다른 건 없었고 예. 집에 저희 집사람이나 또 형준이 형이 잘하라고 솔직히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걱정보다 응원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소방관이 이제 너무 명예로운 직업이지만 위험하다는 인식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네. 다른 가족분들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응원을 바로 어머님도 받으셨어요? 바로 오케이 해주신 건가요? 뭐 걱정보다 응원을 제가 선택하는 거보다 선택이다 보니까 응원 예. 좀 많이 해주시긴 하는데 아마 뉴스에 뭐 소방관 뭐 다쳤다 어떻게 됐다 보시면은 좀 많이 걱정하시는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소방관으로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따라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아드님은 지금 일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신 거예요? 저 지금 화재 진압하고 있습니다. 화재 진압. 그럼 이제 현장에 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그럼 아버님은 지금 이제 팀장님이시잖아요. 예. 그럼 현장엔 안 나가세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네. 최고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합니다. 뭐 팀장이 되어가지고 출동 안 하는 건 아니고 네. 최고 먼저 이렇게 출동을 하고 네.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퍼스트 인 라스 처음 들어가고 마지막 나온다고 그 일을 제가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팀장님이기 지금 때문에. 경력이신 몇 년을 20년 예, 저는 처음 임용할 때부터 네. 이래 저희 소방서가 화재, 구조, 구급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네. 분류가 되는데 저는 처음부터 화재 진압이라는 업무를 받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그죠? 얼마 남지 정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저도 그때까지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네. 끝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정도 경력이 되시면 이제 좀 안전하게 내근직이나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현장을 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좀 힘들어도 하고 나면은 사실 이제 보람된 일이고 그죠? 이게 참 이래 뭔가 너에게 도움을 줬구나 이랬을 때는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예. 예? 그런 느낌이 좋아가지고 네. 계속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멋있다. 제가 예전에 네. 서울에서 아파트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출입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 안에서 안 열리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또 방송 생방송 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경비실에 전화해서 경비 아저씨한테 열쇠를 주면서 밖에서 한번 열어봐 달라고. 근데 안 돼요. 그 방법이 119 전화로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119에 출동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키 꽂으니까 열리더라고요. 꼭 저 혼자 했으면 장난인 줄 알았을 건데 경비 아저씨가 증인이 됐거든요. 이처럼 화재 진압 부서에서 이 불 끄는 거 외에도 이런 거 외에도 많이 하시죠 출동을. 예, 뭐 지금 저희가 말벌? 네. 화재 진압 외에도 네. 이제 지금 날씨가 조금 이제 더워지면은 저희가 이제 민원 출동이라고 해서 날씨가 더워지면은 벌 관련해가지고 출동을 굉장히 저희가 많이 합니다. 예. 만약에 우리 이거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만약에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벌집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절대로 이래 손대지 마시고 빨리 현장을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현장을 대피를 하시고 일부러 빨리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 소방관들이 출동해가지고 벌집을 안전하게 제거해 드립니다. 그런 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지난 봄에 왜 우리 전국적으로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경북 북동부 지역까지 번져서 큰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었었는데 그때도 혹시 두 분 출동을 하셨었나요? 네. 현장 상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경북 역대급 최고의 산불인데 예. 네. 피해를 보신 주민들께 한 번 더 이 자리를 빌어서 유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이렇게 진압될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께도 굉장히 고맙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아쉬운 점은 피해 면적도 넓고 피해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그것보다도 최고 아쉬운 거는 희생자분이 좀 많았다는 점에서는 저희 소방관들도 화재가 완전 후에도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이렇게 남았습니다. 한 가지 부탁하건데 봄철 건조기에는 산림 인접에서 어떠한 화기 취급 행위도 하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이형준님은 어디 출동하셨었어요? 저도 의성 산불이 안동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의성에 투입됐었는데 현장 도착하니까 일단 동네가 좀 뭐 미세먼지 시험이 되게 뿌옇더라고요. 차에도 공기 그거 안 들어오니까 탄내가 계속 들어오고 어쨌든 막 눈까지 맵고 그랬었는데 이제 자원집결지 갔다가 또 이제 어디로 가라 해서 방어를 하러 가라 해서 가는 도중에도 뭐 주변 인근 산에서 연기가 갑자기 올라오디만 갑자기 불로 바뀌고 핵이 날라오고 그게 한 산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쪽에서도 그러고 저쪽에서도 그러고 또 밤에는 또 어떤 마을 또 들어가라 해서 다시 들어갔는데 한쪽에는 불이 내려오고 있고 한쪽에 또 불이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게 계속 물 뿌려가면서 이게 좀 안 번지게 도와드리고 하는 게 거기가 밤에서는 최선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러고 있는데도 주민들 막 새벽 3시고 4시고 불안하셨는지 안 주무시고 이쪽에 물 좀 뿌려달라고 계속 오주시고 좀 되게 많이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 그렇죠. 현장에서 두 분이 만나시지는 않았습니까? 만났습니다. 며칠째인가 아침 교대 시간인데 저쪽에서 아빠 하면서 뛰어오길래 어떻게 보니까 형준이라요. 순간적으로 그죠? 직원들이 많으니까 내색을 하면 안 되고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서로의 안전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괜찮은지. 예, 뭐 둘이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오늘 하루 열심히 해래. 뭐 그렇습니다. 진짜 타고난 소방관이시네요. 그죠? 박수 한번. 박수. 왜냐하면 그 위험한 현장이잖아요. 우리 뭐 물론 주민들의 안전도 우선이지만 일단 내 가족의 안전 때문에 아들의 안전, 아빠의 안전이 걱정이 많이 됐을 건데 그래도 참 열심히 하자 이 모습이 진짜 진정한 소방관이십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이 이게 아주 화제가 된 얘기가 있거든요. 그 두 분이 부자간에 데이트하러 나가셨다가 식당에서인가요? 그 큰 불이 날 뻔한 거를 막으셨다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작년 봄입니다. 봄에 저희 이제 모친집에 저희 집사람하고 현준이하고 점심 시간에 이제 모친하고 식사로 모친집에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인데 저쪽 어디 한 식당에서 검은 연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 이제 마침 형준이 차 옆에 타고 있었고 형준아 저거 화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형준이가 아빠 진짜 찐불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가보자. 가보니까 진짜로 그 일반 쓰레기 태우는 그런 화재가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불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준아 빨리 식당 가가지고 안에 식사하는 손님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 하시고 니 빨리 119 신고해라. 그러고 제가 그 연기 나는 곳으로 들어가니까 거기 주방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이제 곧 이게 큰 화재로 번질 수 이제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그 주방 그 설거지하는 수돗물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급하니까 그 물을 이래 뿌리고 이제 화재 진압하고 있는데 이제 형준이는 인명 대피시키고 이제 또 뒤에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래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인근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정말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의 소방관이 그 현장에서 대처를 했기 때문에 큰 화재를 막은 그런 케이스네요. 혹시 그걸로 인해서 뭐 표창이나 금일봉 뭐 그런 거는 없으셨습니까? 받아야지. 금일봉은 없고 그냥 경산시장상 하나 받았습니다. 시장? 상장 받으셨어요? 네네. 부자가 같이? 네네, 같이 그 시청에 가가지고. 이거 나오네요. 네. 이거는 현장 사진인가 봐요. 기계가 접니다. 네. 이거는
태풍 많이 왔을 때 포항이 수해 난 거고. 이거는 네. 민원? 네, 벌집 따는 그런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나드림 페스티벌이라고 경북 소방서에서 좀 크게 하는 게 있는데 예. 거기서 퍼레이드 하는 사진. 이거는 옛날 사진인가요? 어릴 네. 때. 어머. 이야. 이렇게 컸군요. 와. 보기 좋아요. 현장에서도 만나시고, 네. 같이 운동하시는 네, 예, 예. 모습인가요? 여행 가가지고 예.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이요. 아, 이렇게 가족 가족이군요. 여행이요? 네. 네. 저희 가족입니다. 공동묘지 안 가도 아주 훌륭하게 그러니까 진짜. 잘 컸어, 잘 컸어. 네. 평소에도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나요? 뭐 저는 이래 달일에 하는 운동은 없고 예. 뭐 비변할 일에 아무래도 이래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좀 받긴 받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뭐 어디 가가 4시간 하는 것보다도 저는 뭐 등산, 네. 마라톤 지금 이래 운동하면서 예. 그런 스트레스도 뭐 떨쳐버리고 뭐 한번 뭐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하자 라고 한 번씩 저는 스스로 이렇게 다짐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좀 같이 동행하시나요? 시간이 맞으면 아무래도 교대 근무다 보니까 아, 그렇죠. 팀이 달라서 저희는 한 3일에 한 번씩 만나고 그러는데 시간이 맞으면 가는데 시간 예. 맞으면은 저 혼자서 따로 운동하고 네. 네. 평소에 식사는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실 때 아버님 눈에서 아드님 볼 때 꿀 떨어진다는 말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 정말 맞아. 사랑이 가득한 네. 눈빛으로 보시는데 네. 말씀하시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현장 간 것도 뭐 그냥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너무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걱정하는 마음이 그래도 크실 것 같아요. 이래 뭐 걱정하는 것보다는 당부? 뭐 당부 이런 것보다는 뭐 한 번씩 제가 형준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뭐 우리가 출동을 100번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은 한 건도 없거든요. 예. 뭐 100번 중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장 가면은 안전장비 착용 잘하고 뛰지 말고 침착하게 그죠? 뛰면은 내가 이래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아지니까 침착하게 팀원들하고 협의 잘 해가지고 현장 활동 안전하게 하라고 요 말은 제가 한 번씩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걱정하는 거고 또 아들은 사실 소방관인 아버지로 볼 때와 같은 이제 소방관이 되어 보니 현장의 어떤 위험이나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어서 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네. 뭐 믿어야죠. 뭐 아. 잘하실 거라고. 저보다 경력도 많으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장도 더 많이 아시고 제 입장에서는 뭐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뭐 잘하실 거라고 믿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형준 씨는 우리 이영준 소방관님은 첫 그 출동 네네. 그 기억이 나세요? 아, 네네. 네, 이게 어떤 임용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공장에 좀 큰 불이 났었거든요. 예. 갑자기 다 차 뒤에 타라고 하셔가지고 따라갔는데 네. 가고 있는데 뭐 장비 착용하고 있는데 앞쪽에서 저희 얼굴에 쓰는 거를 네. 면체라고 부르거든요. 네. 앞에서 선배께서 반짝이 면체 끼고 내리세요 하길래 밖에 봤는데 확 하면서 검은 연기가 엄청 하늘로 막 나가서 처음 봤거든요. 그런 거를. 그래서 처음에 막 갑자기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긴장이 되더라고 일단 내려가지고 그때 팀장님하고 뭐 선배님이 따라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보조도 어떻게 하는지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고 좀 긴장은 되는데 배운 것도 많아가지고 네 그래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좀 큰 현장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네. 갔던 데가 그러니까 정신은 없지만 선배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좀 많이 배웠던 첫 경험이었고 지금 말도 정신없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경험 떠오르나 봐요. 네. 또 그런 상황에 훈련도 많이 하실 그러니까요. 테니까요. 그럼 혹시 뭐 여러 현장에 또 출동하셨겠지만 좀 감동적인 어떤 그런 현장도 있었나요? 네, 감동보다는 스스로 다짐을 한번 하게 된 현장이 하나 있는데 여름에 보통 아침에 막 비 오고 막 그러면 아 이제 불도 안 나고 퇴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화재 출동이 하나 걸리더라고요. 아파트에 실내에서 화재가 났다고 해가지고 어제는 뭐 마음 놓고 있다가 불 났으니까 빨리 갔는데 진짜 불이 난 거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보통 뭐 음식물 탄화라고 해서 뭐 냄비에서 뭐 잘못 끓여가지고 뭐 그런 것도 많으니까 진짜 불이 났더라고요.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문개방하고 해서
들어갔는데 일단 앞이 안 보이니까 앞에 선배랑 같이 해서 인명 검색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네. 막 찾다 보니까 저기 베란다 문 열고 나갔는데 거기 아저씨랑 아줌마 두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와, 또 그분들 표정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게 네. 이게 딱 문 열었을 때는 딱 뭔가 무서우고 겁에 질지 공포에, 예. 표정이셨는데 저희랑 눈 딱 마주치니까 뭔가 딱 희망을 본 표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기억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때 다짐했던 게 저희는 우린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된다. 이분들하고도 어찌 보면 전부 다 국민들하고 약속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도 국민 약속을 했고 절대 그래서 저희는 그 포기를 절대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을 좀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 아드님보다 경력이 더 많으시니까 더 많은 출동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중에서 굉장히 보람되는 현장도 있을 거고 안타까운 현장도 있을 거고 감동적인 현장도 있을 건데 혹시 제일 소방 경력 동안에 제일 기억나는 현장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요게 지금 한 10년 전인데 네. 고속도로 화재 출동권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빨리 이거 현장 도착할 수 있을까? 자, 저희들도 출동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죠. 모셔에 기적하면서 차들 양옆으로 많이 피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때 마침 터널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었는데 국민들께서 야. 저희 사이렌 그 소리 듣고 차들이 다 옆으로 이렇게 피한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 우리 국민들 수준이 이만큼 높아졌고 소방을 바라보는 눈이 이만큼 좋아졌구나 싶어서 굉장히 제 스스로 그죠 못했습니다. 진짜 상상만 해도 그러셨을 거. 네. 갓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쫙 열어주니까. 그렇죠. 이렇게 두 분이 이제 같은 소방관의 길을 걷고 있잖아요. 우리 아드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같은 직업을 갖고 난 후의 부자의 관계와 그전 관계 혹시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같은 직업을 가짐으로써 뭔가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서로 그 전에는 공통된 주제라고 해봤자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대 차이도 있고 서로 뭐 학교 생활하고 아버지 직장 생활하시고 뭐 겹치는 부분도 잘 없다 보니까 근데 같은 직업을 가지다 보니까 뭐 아버지에게도 뭐 조언을 구하면서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지 뭐 장비는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한번 소방 생활 뭐 내부에서도 뭐 어떻게 하면 될지 아버지께 여쭤보고 막 갑자기 뭐 저런 화재 났을 때 어떻게 할지 뭐 서로 얘기도 하다 보니까 얘기도 많이 하고 시간도 같이 많이 나누다 보니까 좀 더 가까워진 것 같더라고요. 하고 또 작년처럼 같이 불도 끄고 뭐 좋은 기회도 있으니까 좀 더 사이도 좋아지고 네, 같은 직업을 가지게 됨으로써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드님 입장에서는 소방관으로서 우리 아버지가 제일 멋있어 보였을 때 언제였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칭찬했을 때 제 어깨가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뭐 선배 직원님들이 막 뭐 출동 갔다가 아버지 그때 선착대장으로 오셔서 지휘 잘하시고 불 잘 끄시더라 막 하고 어떤 분은 또 아버지 때문에 훈련 진행이 막 평가 훈련 잘 됐다 꼭 감사 인사 전해드려도 하면 괜히 어깨 막 올라가고 그때 되게 자랑스러우시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우리 아버님 받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받은 만큼 또 돌려주셔야 돼요. 어떨 때 우리 아들이 소방관으로서 정말 대견하고 참 흐뭇하더라 언제일까요? 제 자식이지만은 한 번씩 보면은 항상 이래 막 열심히 하려는 자세, 막 최선을 다 하려는 그런 자세가 최고 이래 막 솔직히 최고 좋습니다. 또 형준이가 또 학교 졸업하기 전에 소방관 임용이 되고 또 소방서 다니면서 제가 이래 대학 졸업까지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래 굉장히 큰 칭찬을 하고 싶고 또 형준이는 또 제 집에서는 제 아들이고, 그죠? 또 집에서 또 제 친구고, 또 이런 제복을 입으면은 또 든든한 제 후배입니다. 그럼요. 혹시 그 3대도 가능한가요? 소방관 3대?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끝으로 두 분께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두 분을 뵈면서 진짜 하늘이 내린 소방관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에게는 소방관이란 어떤 의미인지 두 분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예, 저는 이래 뭐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을 가졌다는 게 지금도 흐뭇하고 굉장히 이제 제가 이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흐뭇하고 좋은 직업입니다. 네, 저는 항상 제가 소방관이라는 사실에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살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뭐 큰 행동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또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소방관으로서 국민들의 안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것도 또 자부심이 많이 들고 저는 항상 좋습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자녀가 태어나면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김옥남 어머님처럼 너는 소방관 해라 한번 정해주실 것 같아요. 안 하면 공동묘지 가야 된다. 참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앞서간 길을 아들 딸들이 뒤따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걸 맞아요. 느끼는 시간인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지 끝으로 듣고 싶습니다. 계획이라면은 저는 이제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지방에 문화재라는 그 국가 문화재가 있고 지방 문화재가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청도 이제 새마을 고장이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많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문화재까지 한번 제가 한번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딱 생깁니다. 네. 따님보다 먼저. 먼저 해야죠. 타고난 따님보다. 네. 네, 저는 지금 하는 것처럼 다 같은 이런 전공으로 그 뮤지컬 각자 역할에 맞는 이런 또 큰 공연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싶기도 하고요. 또 어머님이 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래서 기념으로 또 3명의 뭐 저희는 옛날에 2인 2색이라고 공연했어요. 둘이서 발표를 했는데 어머니와 함께 또 큰 공연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만의 소리 빛깔을 표현할 수 있는 곡을 좀 작곡 작사하고 싶고요. 그리고 퓨전 무대도 좀 도전해서 대중들과 함께 좋은 무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어머님에게나 언니에게나. 네, 지금껏 저희 국악의 길로 아주 힘들게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또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뭐 이런 너무 나 부끄러워가지고 못했는데 이 방송이니까 네. 네, 어머님 너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윤철 소방관님. 예, 뭐 저는 뭐 퇴직 때까지 몸 건강하게 현장 활동 열심히 뭐 하다가 이제 뭐 퇴직하는 게 뭐 작은 목표고 좀 더 이래 큰 목표가 있다면은 우리 형준이를 이래 포함한 우리 소방관들이 지금보다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많이 받는 그런 소방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소방 생활이 그래도 30년 넘게 남았는데 이 30년 동안 안 다치고 좀 꾸준하게 하고 또 많은 걸 경험해서 지금처럼 국민들에게 신망 받는 소방관으로 계속 남고 싶습니다. 네. 아버님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아버님 정이 얼마 남았으니까 다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고 또 엄마 항상 고맙고 네 제가 이렇겠습니다. 한 말씀 또. 아버님도. 네. 그래 형준이 끝까지 열심히 잘하자. 아버님 한번 안아주십시오. 아유. 찐 부자 맞네요. 네, 오늘 붕어빵 가족이지만 결코 똑같지는 않은 네. 각자의 색깔과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자, 정말 이 뭐 붕어빵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외모가 닮아서 붕어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은 나의 첫 번째 관객이자 마지막
응원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너무 힘든 일이 있어도 가족의 응원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또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번 주말에 가족분들과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보시면 좋겠네요. 네, 아침마당 대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